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멘탈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잘 견뎌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들을 종종 봐와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입시를 겪는 친구들도 작년에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올 전반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순간을 잘 이겨내는 것도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친구는 여러 학생들 중에 사실 아픈 손가락에 해당하는 학생이죠. 이 친구가 흔들리는 멘탈을 보여줬던 경우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먼저 2학년 때 제가 담임을 하면서 만나게 됐고, 운동을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자신감도 갖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가 불과 한두 달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괜히 혼자 되게 상처받고, 정작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내후년인데 혼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신감을 되게 잃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흔들렸었고요. 윗몸 일으키기 기록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에서도 매번 많이 흔들렸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번은 한국지리를 굉장히 잘 봤어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 이상도 잘 봤는데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에서 멘탈이 약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미잡해서 수능 미만은 사실은 그냥 연습일 뿐인데 그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또 그리고 고3 때는 수능을 뜻대로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목표했던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어지죠. 목표했던 대학은 체육교육과예요. 4, 5등급 때, 5등급 때 성적이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본 학교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준비했죠. 국어 6등급 이렇게 돼버리니까 건국대는 힘들죠. 그래서 현역대 가군의 호서대학교, 다군의 선문대학교를 씁니다. 나군은 내년을 대비해서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했고요. 호서대학교에서도 선문대학교에서도 실수를 하고, 건국대에서는 개수를 고려했을 때에도 실기만큼은 베스트를 해주길 바랬는데 실기 역시 높이뛰기 실격에 굉장히 낮은 기록을 받아옵니다. 호서대 선문대가 다 떨어져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호서대 선문대 중에 하나를 붙어서 반수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다 떨어지고 온전히 재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월달 3월달 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또 시작하는데 돈도 한 100만 원 이상씩 막 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야 될 나이인데 지금 대학을 가지 못한 현재 상황을 좀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저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저는 이제 언제 시작할 거냐 이런 얘기를 꺼내보는데 마치 대학을 평생 안 갈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곤 했죠. 결국에는 조금 늦게 재수를 결심하고 공부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동은 살이 막 붙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또 2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게 있어서 괜찮았는데 물론 역시 점수가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수시로 원광대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배구 동아리를 했던 친구라 배구에 있어서 강점이 있었고 원광대에도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수능을 또 망칩니다. 그날도 안타까웠던 게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또 역시 멘탈이 무너진 모습을 또 봤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원광대는 최저 등급을 맞췄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를 또 했는데 원광대에서도 실기를 뜻대로 보지 못했죠. 그날도 역시 혼자서 술을 엄청 먹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또 다그쳤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시 지원을 합니다. 호서대, 건국대, 선문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씩씩하게. 호서대, 선문대 같은 경우는 실기를 두 학교에서 올만점을 받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도 높이뛰기 160을 아주 클린하게. 이 친구가 이제 가다군의 호서대 선문대 썼다고 하면은 특징이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이 280이죠. 280을 뛰는 키가 180이 안 되는 친구가 높이뛰기 160을 넘었다. 탄력에 비해서 자세가 되게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체조도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농구 체조도 아마 깔끔하게 잘 했을 거고, 윗몸 일으키기랑 20m 달리기에서는 좋진 않았지만 전체 두 개 합쳐서 82점의 점수를 받고, 그래서 제가 계산한 실기 총점으로는 합격한 친구들의 준하는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건 수능 점수가 굉장히 많이 모자랐고 그 해에 또 커트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좀 예비도 뜨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그런 자주 멘탈이 흔들렸던 그런 입시 생활을 했던 이 학생이 좀 생각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잘 되고 나면 내가 고생했던 순간들, 내가 한 번 더 했던, 참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가 생기고, 잘 안 되고 나면 모든 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입시는 승부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3개의 학교, 수시에는 또 6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 이런 경우죠.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었을 때, 아쉽게 잘 됐을 때, 과거에 미련을 두는 건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또 인생이 입시가 다가 아니잖아요. 입시 이후에도 또 우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나의 능력을 통한 도전을 할 때는 후회 남지 않도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결국에 맞닥뜨려야 될 상황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집중해서 또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입시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결론. 반드시 우리가 입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 입시는 좀 결과 중심적이라 마지막 결과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지만 그 예상치 못한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떠나보내느냐가 그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입시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기회가 적은 입시에서 건강한 멘탈 가지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힘내서 스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다음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